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암의 원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우선 간암의 제1원인이라고 불리는 간염에 대해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간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염이다. 간염은 우리 몸의 B형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해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생긴다.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염증에 의해 간세포가 손상받는데 이때 손상받은 간세포는 재생이 안 되고 흉터 조직이 생기게 된다. 간의 염증인 간염이 오랫동안 진행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간경변이나 때론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B형 간염이 우리는 유전적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염인 거네요. 그렇죠. 유전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질환이니까요. 엄마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던 거를 자식에게 잘못해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감염을 시키는 과정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산기 즉 어렸을 때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를 배척을 못합니다. 바이러스를 그냥 갖고 살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이제 감염의 원인입니다. A형 간염. A형 간염은 굉장히 또 틀립니다. A형 간염은 식중독하고 비슷한 질환이에요. 그거는 이제 먹는 오염된 거를 먹어서 생깁니다. 오염된 걸 먹고 주로 이제 경구로 섭취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생기고요. 그 자체는 예전에는 저도 알았고 한 40대,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다 앓고 지나갔기 때문에 앓고 지나가면 면역이 생겨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집단 생활지에서 많이 생긴다고 그렇죠. 그런 한꺼번에 생기면 그렇게 생기는데요. 예전엔 그게 이제 어려서 생겼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다 지나가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괜찮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그 면역 접종을 안 했죠. 그리고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그런 A형 간염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데 면역 기능이 이제 없는 방어 기능이 없는데 A형 간염이 생기면 잘못하면 상당히 큰 손상을 초래해서 아주 가끔은 간이식까지 하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접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간암 얘기하는데 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 술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술이 특히 이건 뭐 다른 B형이나 C형 간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 술 자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드시면은 술 자체가 간을 파괴시키고 간을 파괴된 게 똑같은 기전이죠. 그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염증처럼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간경변이 오고 간경변이 와서 간암을 일으킵니다. 사실 그 원인을 꼭 알코올이라고 술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B형 간염 아까 말씀드렸듯이 C형 간염을 가진 분들이 알코올을 술을 많이 드시면은 굉장히 암을 생길 그 상승 효과가 많습니다.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아주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2배, 여성의 경우는 6배까지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뭐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더 술이 세다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취약합니다. 술에 공격을 잘 당하고요. 술에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술이 잘 안 받는 거죠, 여자들이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겠네요. 지방간도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지방간이라는 게 뭐죠, 선생님? 지방이 이제 간에 축적되는 겁니다. 즉 지방이 과도하게 있으면 그걸 처리를 못해서 지방이 쌓이는데 잘못하는 건 이제 지방을 먹어서 간에 지방이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방이 결국은 되지만 대부분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이제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 과도가 되면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지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과도한 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정상간과 지방간 두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색깔에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선생님. 예, 이거 사실은 환경이 좀 틀리긴 합니다. 이건 수술 시야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네. 이제 띄어내서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보면 이제 정상간은 이렇게 아주 표면이 매끄럽고 선홍색을 띠고 있죠. 아주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간이라는 거는 결국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노랗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란 색깔을 띠고 있죠. 예. 뭐 보통 먹는 거위간을 생각하면 되겠죠. 거위간. 그런 형태로 간에 진짜 지방이 쌓이는 거고 네. 현미경학적으로 봐도 지방 덩어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큰 차이로 보자면 그냥 색깔 그리고 표면의 느낌 뭐 요 정도로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간에 벌써 이제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요. 네. 만질 기회가 별로 없으시겠지만 예. 보통 매끄러운 정상간은 아주 윤기가 있고 그냥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 지방간은 벌써 지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끈끈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지방간도요, 선생님.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나뉘나요? 네, 그렇게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자체도 칼로리지만 네. 간에 또 손상을 받으면 지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과음으로 인한. 과음으로 인한 그런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사 장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과도한 그 탄수화물 섭취, 네. 체중이 많이 당연히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생기고요. 네. 또 이건 또 약간 유전적인 게 있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뚱뚱해도 지방간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좀 마른 체격인데도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간이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네. 최근에는 이 자체가 좀 이런 단계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 생기고 간경변이 생기고 간암으로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두 경우 중에 뭐 한쪽이 더 간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은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먹죠. 많이 먹죠. 그다음에 또 체중도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네. 있고요. 여기도 그러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코올성이다, 비알코올성이다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예. 만약 사회자분이 그렇게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비알코올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구별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그냥 아주 단순한 지방간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체중을 빼거나 뭐 하면 다시 정상화가 되는데 네. 그 작용에서 지방간에서 어떤 거 잘 모르고 있지만 산화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잘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20년 뭐 이렇게 되면은 네. 경변에 간암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 지방성